8월 19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히며 미북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대화는 없다며 해상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전력과 난방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인터뷰 순서에서는 가짜 회사를 차려서 북한 IT 인력의 원격 취업을 유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기업 내부 자료의 내부 침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연구진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군사 안보 백브리핑에서 미국 우주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잉글리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탑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을지 연습이 방어적 성격이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를 긴장을 높일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김 위원장이 대화를 하자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실제로 응답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어떤 제안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미북 간 접촉 여부나 김 위원장의 응답 내용에 관한 VOA의 질의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북한 역시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이 북한 등 적대국의 이익을 오랜 동맹국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항상 나를 매우 존중해 왔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는 나를 이해한다며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미한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한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전면 중단이 아닌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전쟁부 대변인실은 당초 VOA가 훈련 축소 지시의 이행 방안과 구체적인 범위를 묻자 백악관으로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내온 추가 답변에서 전쟁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쟁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부 대변인실은 다만 이 같은 성명 외에 훈련의 구체적인 축소 범위와 이행 방식에 관해서는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에서 을지 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을지 연습을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사태에서
기본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견고한 미한 동맹과 한국의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튼튼해지고 한국 스스로 국방 역량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기 중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에 관해 미국 측과 계속 조율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미북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미북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관련 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부도 긴밀한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는 17일 예정대로 시작됐으며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 언론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8일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훈련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지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지원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한국 정부가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문제를 놓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이 핵 비확산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란 비핵화 문제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회담과 대화가 없다고 밝히고 이란의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미군의 봉쇄가 계속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해상 기뢰는 제거됐거나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타르는 18일 오만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합의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재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란의 의도를 의심하고 이 전략적 수로에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제르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카타르가 중재의 역할을 했던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로 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오만과 이란 간 해협에 관한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이 합의는 우리가 협상 틀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기자들에게 카타르가 바라는 상황 전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합의라고 밝히고 이는 휴전 재개와 협상 재개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이자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17일 미국 방송사 폭스뉴스에 미국이 이란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란이 미국이 보기에 이치에 맞는 합의에 도달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우리와 논의해온 합의를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도 매우 좋은 합의를 이루길 원하고 있으며 그런 합의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이란은 우리에게 이치에 맞는 일을 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 정권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이란의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해로 표시한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 머지않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해로 선포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도 이 전략적 수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나는 그것을 영해로 선포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을 미국 영해로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영국 해사보안당국은 18일 한 선박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 UKMTO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선박의 기관실이 파손되고 선원 1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만 해안경비대가 나머지 선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보고된 네 번째 상선 공격입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전력과 난방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장거리 공습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는 지난주 러시아가 자사 시설을 13차례 공격해 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일부 현장의 생산이 중단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나프토가즈는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이 여러 지역의 시설을 공격했으며 그중 한 곳은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직원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프토가즈는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자사 시설을 293차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반복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추운 겨울철 민간인들의 난방, 조명, 물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겨울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 DTEK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공격으로 자산 석탄 광산 중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52세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장거리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얀스크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2명이 사망했으며 슬로얀스크 시장 노점 54곳이 불에 탔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수미주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올레그 흐리호로우 수미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또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토고 국적의 민간 선박이 파손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올레그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루마니아 국경 인근 이즈마일의 항만시설도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앞선 16일에도 러시아의 공습으로 크리비르흐에서 2명이 숨졌고 키우에서 가장 큰 서적시장 중 한 곳이 불에 탔으며 6명이 다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두 지역 주지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벨고로드 지역에서 최소 8명이 사망했으며 아스트란주에서도 드론이 주택을 공격해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16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800기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는데 이 공격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입니다. 또 러시아의 모스크바주에서는 83세 남성을 포함해 6명이, 로스토프주에서는 5명이 사망했다고 해당 지역 주지사들이 밝혔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법원은 자유주의 정당 야블로코의 레프 실로스베르크 부대표에게 전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야블로코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등록 정당으로 러시아 대법원은 다음 달 열리는 총선에서 이 정당의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실로스베르크 부대표는 재판에서 한 사람이 투옥될 뿐이지만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을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